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당당하게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는데 사실 문제와 가장 우리가 궁금했었던 건 이 수급이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도대체 우리 수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당장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가 엄청 부담을 느끼고 대표적으로 이외의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ETF 관련 담당자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운용력은 처음이시고 우리나라 대표 운용력이십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에 김남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한 12년 전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고 네. 그때는 다른 회사의 운용력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1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하셔서 무려 대표가 되셨습니다. 업계 거의 최연소시잖아요. 뭐 그동안 ETF 시장도 많이 커가지고 네.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표님이 계셔서 ETF 시장이 또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시청을 하고 계세요. 대표님 나오셔서 오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파는 게 절반은 외국계 창구로 LG에너지솔루션을 파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기관은 또 그만큼 아니 더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오늘 1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수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ETF 관련된 수급만 말씀하셨거든요. 뭐 코스피 200이나 그리고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ETF들이 언제 편입을 하고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연기금의 움직임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오늘의 가장 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작년 그 3분기 말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국내 주식이 170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위탁으로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운용사나 이런 데 위탁으로 준 자금이 한 83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코스피를 패시브하게 아주 뭐 그 소극적으로 그 추정하는 자금이 한 20조 원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사야 됩니다. 오늘 종가로. 원래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정확히 추적하려면은 오늘 종가로 LG에너지솔루션을 사고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종가에 모든 걸 다 하면은 시장 충격이 있을 테니까 아마 지금 장중에 나눠서 사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오늘 하루의 움직임은 연기금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1조 원을 사는 건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을 사는 것이고 일단 뭐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적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그 정도를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의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 추정한 시가총액이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걸로 치면 한 1조 정도 오늘 최소한 사야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패시브 시장의 성장이 또 이런 뭐랄까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사려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를 좀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전체 코스피 이 자금은 이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이제 큰 종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살려면은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흐름이 오늘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뭐 오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니케이만 보더라도 니케이도 지금 거의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이게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른 수급의 영향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실 전 세계 증시가 함께 빠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FOMC 회의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거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면 또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경계했던 게 진짜 버블인가 아니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나 가장 경계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7만 6,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공모가 대비로는 많이 올랐는데 최초 시작을 저희가 보통 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상장한 날은 공모가에서 최초 시작을
100% 넘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오르면 이제 30%까지 올라서 더블이 나고 상한가가 가는데 시초가가 이제 더블이 났습니다. 6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빠지다 보니까 사람 그 투자자분들께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20%나 빠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적정 가격에서는 조금 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은 아닌데 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해 보면 한 100조 원 정도를 이제 예상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42만 6천 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그래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포에 휘말리거나 지금 숫자가 실망하거나. 시초가가 너무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 보여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30만 원의 이제 공모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 대비로는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그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호들갑들을 좀 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LG 그 솔루션 때문에 이걸 팔고 다른 주식을 팔고 이걸 사는 수요 때문에 좀 시장이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 수급 재료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하나가 아니라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네. 패시브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네.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지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수급 교란이라고 불렀습니다만. 패시브 운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좀 불가피한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아야 될 패시브 ETF 자금만 해도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MSCI 코리아, FTSE, 네. FTS 이런 자금만 해도 지금 한 요 가격대면은 한 2조 원이 좀 넘게 향후에 이제 추가로 또 사야 되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이게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더 들어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지금 적정 가격보다 좀 더 그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이지만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그거는 기대도. 사실 이제 저희가 과거에 예. 지금 최근에도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하이브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 이제 상장 IPO 했던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장 초기에는 사실 조금 버블이거나 조금 가격이 좀 높았던 그런 이제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을 봤을 때는 본인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100일 그 이후에 수익률이 113%, 113%. 하이브 같은 경우도 117%,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한 지 100일이 지났을 때 283%라고 해서 초기에는 올랐다가 좀 빠지면서 뭔가 이렇게 초기에 버블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를 애들은 궁극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의 수급이나 ETF의 수급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는 나타날 수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짜 앞으로 향후에 클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데 우리 투자자분들 제일 어려운 게 그 기다림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상장한 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변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얹잖아요. 걱정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얹자는데.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은 아니구나. 네, 저희가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CATL, 중국의 CATL 1위 업체죠. 그 배터리 이제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이제 CATL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MS가 전 세계 32%고 LG 에너지 솔루션 한 21%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2등 이제 업체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공모가 대비했을 때 EV 에비타로 이제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 비교했을 때 CATL은 한 80배 정도.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로 했을 때는 한 30배 정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좀 공모가 대비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비슷해졌지만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삼성 SDI나 다른 이제 2차 전지주들도 좀 CATL 같은 뭐 중국 전기차 업체, 전기 배터리 업체랑 비교해서 좀 제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급, 사실 모든 재료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아도 사주는 사람 없으면 못 오르는데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지금처럼 좀 계속 주가가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값을 찾아갈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이제 그 패시브 자금에 따른 수급은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단기적인 이슈군요. 과거에 이제 ETF 시장이 되게 작고 그리고 패시브 시장이 되게 미미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사실. 이게 지금 이 펀드에서 사는지 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MSCI 코리아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제 자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국내 무슨 인덱스 펀드나 이런 형태로 이제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외국인들이 운영하거든요. 그런 자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패시브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극단적인 소극성.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내가 코스피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에 사야 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정말 다 종가에 다 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MSCI에서 종목 교체가 있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종가에 엄청나게 큰 변동폭이 막 종종 발생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한 달 전부터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패시브 자금에서 어떤 펀드에서 얼마 사고 어떤 펀드 얼마 팔고 뭐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면은 뭐 그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팔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LG화학은 가격이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LG화학을 빌려서 공매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미리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들 뭘 기대하고 있냐? 펀드에서 펀드 자금에서 팔 때 거기다 내가 미리 팔아놓고 거기다 그거 더 사야지. 그러면 내가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면은 본인이 이익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눈치 싸움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펀드의 수급으로만 보면은 얘를 팔고 얘를 사니까 얘는 가격이 빠지고 얘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거꾸로 그 매매하는 날 가격이 거꾸로 움직이거나 팔기로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팔기로 되어 있던 그 주식은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더 미리 팔아놨다가 사는 그 세력이 더 많아서 그리고 사는 것들은 미리 샀다가 파는 또 이게 투자자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저희 이제 패시브 ETF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아실수록 시장의 영향이 스무딩 된다. 하루에 모든 영향이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분산돼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패시브 자금에 따른 그런 영향이 되게 완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런 그 흐름이나 이런 이제 사고 팔아야 되는 펀드에서 수동적으로 지수를 추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하는 매매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투명하게 투자자들 분들께 알려서 이런 이제 시장의 그런 완화 작용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그 난이도가 어려워져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 것은 뭐 워낙 대표님께서도 운용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 ETF입니다. 근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ETF 투자에 적극적이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기대 수익률이 일단 낮고 네네네. 내가 직접 하고 말지 매니저보다 내가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2차 전지 관련 ETF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맞물려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한 ETF 투자 전략을 나온 김에 예. 세워주신다면 지금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시장에 2차 전지 ETF를 한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 상장해가지고 이슈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이제 나눠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일찍 편입하는 펀드들. 일찍 편입해 놓은 네. 펀드들? 네. 편입해야 되는 펀드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수 사업자가 거래소가 아니라 FN 가이드라고 해서 사설업체가 있거든요. 민간 지수 사업자가 산출하는 그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든지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런 지수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지수 산출자가 FN 가이드, YGFN 국내 민간 사업자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7영업일 이후여서 2월 9일 이후에 편입돼서 2월 8일 종가 전후에서 아마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편입이 되는 거죠. 그게 빠르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빨리 편입되는 상품이 있고 또 하나는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2차 전지 상품이 있습니다. 타이거 2차 전지 K뉴딜 ETF, BBIG ETF 그리고 뭐 코스피 1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만기인 날 이제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편입되는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2월 9일 편입되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앞서 자막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월 11일 날 편입되는 거래소 지수를 추적하는 ETF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편입되냐에 따라서 이 펀드 간의 성과가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겠냐? 맞아요. 사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펀드에서 패시브 펀드에서 산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고 판다고 가격이 빠지고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행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또 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여서 그래서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나중에 편입하는 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가격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체 LG 에너지 솔루션 발행 주식수의 약 한 8.8% 정도만 지금 유통이 돼요. 개인들이 받으신 물량들, 그다음에 기관이 유통이 적네요. 적습니다. 대부분 다 LG 화학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되는 게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기관들이 받은 물량 중에서 보호 예수라고 해서 일정 기간 못 파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15일, 한 달, 3개월 단위로 해서 이런 것들이 풀립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래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조금씩 더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상장한 당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대 심리나 어떻게 불가피한 뭐 사야 되는 어떤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 가치로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제 수렴한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수급의 그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시고 얘기를 코스닥 너무 많이 빠진대요, 대표님. 어떻게 해요? 좀 올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좀 사주세요, ETF에서. 이게 지금 최근 보면은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이나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뭔가 투자자들의 실망감, 신뢰,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뭐 어제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 내부자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오스테임 임플란트의 뭐 배임 횡령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카카오페이의 약간 먹튀 논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좀 훼손되고 있지 않나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ETF 시장을 보면은 예.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를 국내 상장된 예. ETF를 통해서 외국 해외 투자, 미국 ETF 투자, 글로벌 ET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최근에 2년간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제 늘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상장한 타이거 나스닥백, 나스닥백은 이제 미국의 기술주 예. 100 종목에 상장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그 상품을 2010년도에 상장했거든요. 한 12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 2년 전인 1919년 12월 말에 순자산이 777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10배, 100배 됐나요? 더 지금은 올랐어요? 1조 7천억 정도, 1조 8천억 정도 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거의 예. 10년 동안 700억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해외 나스닥백 ETF가 불과 2년 사이에 2조 가까이 모였다. 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런 개별 종목들의 이런 이슈가 계속 벌어지면 네. 더 빠르게 이런 머니무브가 있지 않을까. 아.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네. 사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고 예. 앞으로도 더 활발해질 네, 수 있을 특히나 것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어려워요. 예, 예. 종목이고 네. 특히나 뭐 코스닥에 막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이게 분들이 말이- 사실 커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뭐 진짜 소위 중소형 아주 작은 종목도 아니고. 그렇죠. 예. 조단위 시가총액의 조단위 되는 종목들인데 이런 아, 일이 벌어져서 저도 그럼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는 사실 그럼 대안을 네. 글로벌 ETF에도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 네. 근데 사실 해외 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필라델피아나 나스닥 지수도 급락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나 싶어요. 또 근데 이제 주식을 해야 될 땐가 싶기도 하고. 저는 예. 달릴까?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 달릴까 이럴- 말까 여쭤보시는데 주식 달려요, 네. 말아요? 네, 이럴 어떻게 해요? 때가 네. 이제 초우량 주식을 모을 때다. 모을 싸게 때다. 살 수 있을 그건 때다라고.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개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보통 그 지수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해외 초우량 주에 투자하는 맞아요. 그런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투자분들이 소위 국장이라고도 하시는데 실망 많이 네. 하셔서 해외 투자도 고려하시는데 네, 네, 네. 선뜻 쉽지 않다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네. 그래서 요즘 해외 ETF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와 인연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와 인연 맺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방송은 증권광장이 대한민국 대표 아유, 프로그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분의 김남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